자, 올릭스입니다. 자, 올릭스 주가 10% 치고 올라 들어가면서 자, 오늘 다시 또 신고가 경신 들어갔습니다. 저쪽에 지금 눌리는 자리에 또 사서 들어가도 된다. 아주 위에 지금 도표까지 그려져 있죠? 그림까지 앞서서 이미 그려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돌아 들어가서 눌려서 치고 나갈 거다. 이거 구조 똑같죠? 이 구조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갔고요. 자, 여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조금 덜 알려지겠습니다만, 자, 지금 봐야 될 종목이 지금 동시에 들어가고 있죠. D&D 파마텍. 그래, 비만주로 잘 알고 계신, 자, 비만 관련주입니다. 정확하게는. 자, 그래서 D&D 파마텍이 주가 이렇게 올라들어가고 지금 같이 들어가는 흐름이 나와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요. 뭐 요거는 뭐 D&D 파마텍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도 알 만큼 유명한 종목이죠. 올릭스는 그 정도까지 유명한 종목은 아니고, 이제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이 올릭스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테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펩토론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으로만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올릭스 같은 종목들 저 밑에 쪽에서부터 계속 추천드려왔던 종목이죠.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제약바에서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종목들, 펩트론, 알테오젠, 리가캠, ABL 이런 종목들 말고 이제 뒤쪽 라인에서도 계속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온코닉 같은 경우가 그렇고, 이 올릭스가 그렇고, 그리고 와이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들도 그렇고, 이렇게 뒤쪽에서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중급 바이오들도 추천을 많이 드려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앞서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 주식시장에서는 페어로 움직이는, 즉 한 상의 짝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짝으로 움직이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한미 반도체와 한화 비저처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NC소프트하고 시프트업처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짝이 있고요. 피부미용 같은 경우도 그렇죠. 파마리서치와 LNC바이오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즉 경쟁자라는 관점이죠. 경쟁자라는 관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제약바이오 경우에는 저 피부 쪽 같은 경우 보톡스, 톡신, 스킨부터 걸리는 이쪽을 제외한 나머지 제약바이오에는 경쟁자 관계로 돌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죠. 유한양행의 렉나자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죠. 그 앞쪽에 타그리소라고 하는 이미 먼저 나가 있어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신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타그리소가 있는데 렉나자가 또 들어갔죠.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그 뒤에 지금 또 나왔죠. 최근 신고가 들어가서 난리친 보르노이, 이 보르노이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타그리소, 렉나자, 그 다음에 이 보르노이가 또 다른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린다. 그죠?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똑같아요. 이게 유한양의 렉나자, 타그리소하고 똑같은 폐암 치료제입니다. 폐암 치료제로 얘가 또 나가는 거예요. 간암 치료제 같은 경우만 해도 HLB도 있고 신라젠도 있고, HLB가 앞서서 간암 치료제 가지고 리보세라닙 가지고 주가가 그렇게 올라 들어갔는데 신라젠이 또 등장해가지고 이 신라젠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대요. 그럼 이게 경쟁 관계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라젠이 올라오면 HLB가 돼지든지 HLB가 올라가면 신라젠이 돼지든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죠? 자, HLB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간암 치료제 모멘텀 가지고 리보세라닙 가지고 이렇게 올라 들어왔는데, 여기에 신라젠이 팩400을 들고 들어와 가지고 신라젠도 또 저렇게 치고 올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유한양의 렉나자가 오스코텍 레이저 트립 그 렉나자의 원 오리지널 물질 약을 먼저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오스코텍. 이게 이렇게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 타그리소가 이렇게 했는데 보르노이가 또 들어와 가지고 지금 또 뚫고 올라 들어가고 있잖아요. 제약 바이오의 경우에는 다른 여타 섹터들과 다르게 경쟁 관계가 작동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니까 경쟁 관계로 인해서 한 종목이 뜨면 나머지 한 종목은 돼지는 형태가 아니라, 한 종목이 뜨면 나머지 요 뒷종목에서도 또 설명드릴 겁니다. 한 종목이 뜨면 나머지 종목은 경쟁으로 죽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비전이 치고 들어오면서 한미반도체가 실적이 빠질 것이다, 눌릴 것이다 이렇게 죽는 케이스가 아니라 둘 다 들어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페어의 짝을 잘 맞춰서 만들어 둔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고 그게 다 가능하죠. 이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가장 유명한 페어 짝이 바로 이 D&D 파마텍과 올릭스입니다. D&D 파마텍과 올릭스예요. 올릭스는 저 앞쪽에서 설명드렸고요.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제 D&D 파마텍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자 이건 이제 사들여 가셔도 됩니다. 이제 다시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이제 노려될 때가 됐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눌리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두 개에도 이제 두 개의 그림을 제가 그려놨죠. 두 개의 표시를 그려드려 놨었는데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그러니까 돌아 나온 속도가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위에 꼬리 달고 있다가 아래쪽 들어오지 않고 잡아당겨 올리는 전형적인 강세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릭스 같은 경우도 D&D 파마텍이 올라 들어가면, 자 올릭스를 제가 추천을 강조를 드릴 때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라고 하면, 이 종목을 계속해서 저 앞쪽에서 들을 때 비교 대상을 바로 이 D&D 파마텍을 비교 대상으로 잡았었죠. 그게 왜 이렇게 잡아드렸냐 그러면 모멘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자인 셈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앞에 쪽에 일반 섹터들 같은 경우에 경쟁자 관계라 그러면 올릭스가 뜨면 D&D가 죽어야 되고요. D&D가 뜨면은 올릭스가 죽어야 돼. 자 나오죠? 이렇게. 여기에 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메시 치료제는요,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동아 ST도 있고요, 한미약품도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있어요. 다 있어. 한미는 안 가지고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한미약품도 있어요. 메시 치료제. 이거죠? 이거 가지고 지금 여기 계속해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올릭스 제조면 9,100억 잭파트는 올릭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D&D 파마텍에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D&D 파마텍도 이거 가지고 올라가요. 똑같죠? D&D 파마텍 비만 치료제에서 연결된 메시 치료제 시장 후끈. 그래서 양쪽 종목에 모두 똑같이 뉴스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D&D 파마텍이 저 앞서서 이쪽에 눌렸다 같은 데 보면 지금도 차이가 꽤 될 텐데요. 자, D&D 파마텍이 현재 시가총액이 2조 6,700억입니다. 2조 6천억이에요. 올릭스 신고가 들어가서 이제 2조 3천억 이렇게 들어왔죠. 근데 이전 구간에 이 올릭스를 저 앞쪽에서 잡아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여기 구간 같아하고 비교해보면 이때 올릭스가 3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때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200% 넘게 들어왔죠. 200%가 넘어요. 비교를 해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자 이게 비교 차트로 두 종목을 비교해보면 이 주가 올라 들어가는지 차이가 나올 텐데, 자, 이 앞에 그래서 계속 강조드렸어요. 다른 종목하고 다르게 이제 이 헬스케어 쪽 분야에서는 경쟁 관계로 작동이 되는 건 톡신, 보톡스, 스킨부스터 이쪽입니다. 그 외 신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작동이 안 돼요. 베스트 인 클래스로 나가니까요. 최초를 노리는 이런 거는 지금 거의 없고요. 옛날에 그러죠. 혼자 아두치고 다 먹는 이런 시상은 이미 제약바에서 끝났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남들보다 더 좋은 약이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SD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도 설명드렸었죠. 세상에 없는 최초 유일이 아니고요. 베스트 인 클래스, 주로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는 거예요. 퍼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인 클래스라는 얘기는 기존에 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러면 이 약 혼자서 그래서 들어가서 개발하면은 그 아두치면은 어마어마하게 돈 벌 텐데 왜 못 들어가냐고. 약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런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나오고 있는 약 중에서 최고로 좋은 약을 계속 남들보다 좋은 약만 만들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자체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로 고령화 사회가 펼쳐지고 있죠. 고령화 사회가 펼쳐지면서 이 질환 치료제 시장 자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장이 저 TD 시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거기도 시장이 7조, 미국만 7조거든요. 7조. 미국만 7조입니다. 그거 때 먹기만 하면 그거 둘이서 놀아 먹으면, 셋이서 놀아 먹어도, 자, 올해 7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 들어오면 10조 원 시장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 20%만, 두 개 회사가 각각 20%만 떼먹는다 그래도 2조 원 규모로 떼먹게 되는 거야. 계속 들어가는 거죠. 비만 치료제는 안 그렇습니까? 비만도 있잖아요.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있는데 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분해서 나눈 거는 거예요. 할로자임이 있는데 알테오젠이 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다른 방식으로 가서 나눠 먹고. 그러면 그래서 이 알테오젠이 들어갔다 할로젠은 망해요? 할로젠이 있다고 해서 알테오젠이 들어가서 망합니까? 계속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이게 경쟁 관계가 작동이 안 돼요. 다른 종목과 다르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페어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움직이거나 순차적으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가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올릭스 같은 경우에 자, 이 올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D&D 파마텍이 이때 올라 들어왔을 때 같은 경우에 자, 여기 올릭스가 헤매던 지역 여기를 보시죠. 자, 올릭스가 밑에서 돌아 나오는 요 정도 자리, 봄에 지금 5월 달이니까요. 여기인데. 자, 뭐 요 정도 수준 되죠. 이제 D&D 파마텍 상대적으로 못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D&D 파마텍이 더블 들어오는 데는 올릭스는 200이 올랐어요. 그럼 이쪽 시절로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 이때 D&D 파마텍은 시가총액이 1조 원이었다라는 얘기고요. 자태 같은 경우 제가 추천드렸을 때 그때 올릭스가 6천억이었죠. 6천억, 7천억이었을 때였죠. 200%가 넘거든요. 200% 넘게 올라 들어와서 이제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이야. 그러니까 저 출발 때는 7천억이고 올릭스가 7천억이고 D&D 파마텍은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야. 올릭스가 D&D 파마텍이 반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치는 서로 비슷한데 얘가 시가총액이 반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D&D 파마텍이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동안에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데 올릭스는 못 올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체로 보면 이렇게 낮아요. 그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올라 들어가는 흐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한동안 이제 D&D 파마텍이 다시 격차를 메우면서 따라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다시 또 이번에는 D&D가 또 쳐졌죠. 그러니까 이것도 따라 들어오고 D&D가 올라 들어오니까 밀려 올라 들어가서 올릭스도 올라 들어가고 이런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페어를 이루는 짝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전에는 ADC에서 리가캠 바이오와 ABL 바이오가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지금은 리가캠이 조금 쳐져 들어가고 ABL과 Y바이오가 같은 짝을 맺어서 들어가고요. 이렇게 돼서 이 서로 협력 관계를 하는 회사도 있고 경쟁 관계를 하는 회사도 있는데 특정한 하나가 올라 들어가면 펩트론이 저렇게 왕창 다른 종목들은 안 그러네요. 펩트론이 가치가 저렇게 올라 들어가면 로보티즈의 가치가 로보티즈가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날아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같이 똑같은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하이제네렘 당연히 따라가야 되고 하이제네렘 가면 클로버 당연히 따라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제약바이오는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로 보시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섹터에서 다루고 있는 종목들이 같이 간다는 거야. 같이. 둘 다 병마시는 몰라도 둘 다 좋은 약을 만들면 둘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시장 규모 자체가 틀리니까. 시장 규모 잘 테니까 거기서 일부만 떼먹고 와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시장이 더 큽니다. 그건 아까 제 예시 드렸던 거 다음 종목 얘기예요. 다음 종목 얘기고 그럼 여기서 일부만 떼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3조 4조 이렇게 먹게 되거든. 3조 4조씩 먹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종목이 이미 앞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시장에. 그런 식으로 커버린 종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할로자임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거목이 있는데 거기에 뚫고 들어가서 나눠 먹어버리면서 성공해서 이렇게 크는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뚫고 들어가서 성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조 단위 때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3조, 4조. 그렇죠? 지금 이제 2조 때 들어오고 있죠? 2조 때 들어오고 있죠?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올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늘려 내려올 때마다 노리는데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거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 계속해서 비교 차트로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전까지 저 올릭스 같은 경우 저 밑에서부터 시작했죠. D&D 파마텍도 저로 해서 똑같이 저 밑에서 시작을 해서
자, 저 밑에 쪽에서 시작을 해서 올릭스 치고 들어오고 올릭스 치고 들어온 다음에 DND가 쉬죠. 그럼 DND 노리고요. DND가 치고 들어오는 동안에 또 올릭스가 쉬었고요. 올릭스 노리고요. 올릭스가 치고 들어가자 DND가 치고 올라 들어가고요. 내려가는 쪽이라면 나란히 아래쪽으로 맞춰서 내려가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내려가는 시장이 아니고 올라가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쪽 종목 가게 되면 같은 업종에서 얘가 나가게 되면 그 뒤에 거 노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올릭스의 상승은 이제 D&D 파마텍이 폭주로 다시 키 맞추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거의 키가 맞춰졌죠. 2조 이제 2조 7천억 대 2조 3천억. 그래서 저 앞쪽에서도 이제 키가 거의 맞춰져 갑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자, 그러다 최근에는 이제 D&D가 쳐져서 내려가 있다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격차가 거의 없어지는 이런 흐름 가 있다가 그래서 올릭스는 거의 올릭스가 먼저 꾸역꾸역 먼저 올라 들어갔죠. 올릭스가 먼저 꾸역꾸역 올라 들어가고 올릭스가 먼저 꾸역꾸역 이거는요. 이거 2차 전지에서 LG엔솔이 올라 들어가고 뭐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올라 들어가면 LNF가 올라가면 에코프롬이 올라가고 에코프로가 올라가면 LNF가 올라가고 이거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얘가 먼저 저점 찍고 잡아서 감아서 돌려 들어가면서 D&D 파마텍이 돌았고요. D&D 파마텍이 신고가 슈팅 가면서 올릭스도 신고가 슈팅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고가를 따라 들어갈 필요 없이 이 둘을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 비교해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놈 사시면 돼요. 계속해서 그렇죠?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놈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조합 올릭스, D&D 파마텍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저 앞쪽에서부터 계속 쭉 이 두 종목을 저 앞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두 종목 계속해서 비교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올릭스가 얼마나 싼 종목이냐. 인벤티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인벤티지는 뭐 이거는 때리겠다로 아주 작정을 한 종목이다. 그래서 포기해버렸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종목은 계속해서 조합으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비교해 드렸잖아요. 그 격차 지금 여기서 다 따라잡은 거고요. 지금 이제 격차 다 따라잡은 상태에서 둘이서 키 맞춰서 달려가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쉬워졌죠. 이전보다 격차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완전히 갖춰 놓는 거거든. 자,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게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이게 제약바이오 같은 종목들, 이 올릭스 같은 종목들 제가 언제부터 이 종목을 추적을 해왔고 어디서부터 추천을 해드렸는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뭐 저쪽에 앞에도 어느 분이 댓글 적으셨는데 전부 다 지가 저가에서 다 잡았대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저가에서 노리고 실패하는 종목들도 있으면 실제로 저가에서 다 그렇게 추천이 나갔었습니다. 자, 의심스러우시면 여기 5월달 6월달인데 그 다음에 저게 작년 초에 밀려 바닥에서 나올 때 그때 제가 추천드리고 분석드렸던 내용이 있으니까 직접 가서 살펴보세요. 자, 요런 분야의 각 분야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목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종목들까지 다 잡아내는 각 부문별 특기를 가진 전문가들이 여기 골고루 다 계신 거예요. 바이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반도체를 특별히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2차 전지를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접근법도 다르죠. 대류주, 테마주, 급등주, 급소매매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쭉 다 들어가신 다음에 전문가의 특기, 그 다음에 접근 방식 이런 걸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타 치는 사람은 단타로, 중기 하는 사람은 중기로, 스윙하는 사람은 스윙으로, 그렇죠? 여기서 들어가셔야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뭐 전체로 달려가는 저렇게 뭐 전력 설비즘 막 날아간다든가 혹은 로봇이 이렇게 막 다 같이 날아간다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라 그러면 양쪽 다 노릴 수도 있는 거죠. 조금 길게 묻어두고 가는 형태의 가장 안정적인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은 묻어버리고 그리고 뒤에서 이제 급등 나오는 종목들 단타로 따라 붙이고 엔젤 같은 거 뭐 지금 돌아가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로봇스터도 급등으로 나오고 엔젤도 급등으로 나오고 쭉쭉 나오잖아요. 이런 거 이제 스윙 혹은 단타로 추가해가지고 같이 엮어놓으면 금상첨화 다다익선 떼돈 버는 거죠.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